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도 사회생활할 수 있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어갖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용기보단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긴장 안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말이죠. 오뚜기 기사단 일을 잘 해보고 싶어요. 다 공을 들이면서. 세상에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으로 나아가는 기자들. 오뚜기 기자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한 복지관. 이곳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을 받는 곳인데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장이 있다고. 있다고? 셀카 같은 경우는요. 길을 잘 모르겠어. 있다고 뭐 국장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국장님께서 첫 번째 건 너무 정신이 없어. 현전아, 너도 와서 봐봐. 네. 와서 봐봐. 너도 나중에 글 기사 쓸 때 너도 이런 거 봐. 이게 첫 번째는 너무 글을 정리가 첫 번째가 너무 안 돼 있었거든. 복지관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은 오뚜기 기자단입니다. 첫 번째 정원이 걸려. 오뚜기 기자단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소개하고 책 추천 등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복지관 내부에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오뚜기 기자단은 3명의 기자들이 꾸려갑니다. 듬직하게 기자단을 리드하는 첫째 형진씨, 기사에 대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언하는 둘째 정우씨, 행동파 셋째 현준씨까지 오뚜기 기자단을 이끄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복지관 1층 카페에 있네요. 오늘은 복지관 카페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진 씨를 인터뷰하는 날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눈 세 사람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바리스타로서의 뿌듯한 감정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저로서도 이런 일자리가 없으면 진짜 네. 바리스타고 뭐 꿈도 못 꿀 일이고 네. 계속 집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하는데 그나마 장애인 일자리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은 그때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시 저는 다시 하고 싶어요.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 또 그러면 주어진다면? 주어진다고 하면은 노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자단.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기자단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으로부터 이들은 오랜 시간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방한 유격사가 좀 있어가지고 좀 끔찍합니다. 특사도 가겠다고. 제가 자진을 해서 해가지고 중학교 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막 우셨어요. 저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지금. 네. 너무 인식이 없었을 때 자기 교사가 된 거라서 장애 일반 학생들을 많이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인식 변화를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너무 몰라서 제 친구들도 저를 원달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혼자 한 3년 만에 다닌 것 같아요. 오뚜기 기자단은 세 사람을 세상에 한 발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오뚜기 기자단 활동의 의미는 굉장히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고도 가끔 한 번씩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기자단 활동을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관 문 밖으로 나서는 도전입니다. 오뚜기 기자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뚜기 기자단 강정우 기자고요. 저는 김현준 기자입니다. 오늘도 오뚜기 기자단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기사를 써온 오뚜기 기자단. 이번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관 바깥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기자단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좀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만 좀 다뤄와가지고 좀 더 들어가서 좀 세부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는 있었는데, 밖으로 떠나려는 세 사람. 그 전에 기자 선배로부터 조언을 받아보려 합니다. 카페에 앉아 기자들을 기다리는 사람. 인터뷰 전문 기자인 이영광 기자입니다. 이영광 기자는 1000회가 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인 중 이영광 기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유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영광 기자와는 줌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를 기다리는 오뚜기 기자단. 이제 그를 만납니다.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네, 이영광 기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뚜기 기자단이 이 기자에게 던진 첫 질문은 기자로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방법입니다. 평소에도 신문을 많이 보시거나 즐겨서 뭐 청취하시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24시간 뉴스 봐요. 24시간 뉴스를 보세요? 풀타임으로 뉴스 보는 그래야 뭐 아이템을 잡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녹음을 하고 그걸 집에 와서 타이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오래 걸리니까 그거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신다고요? 말하면 한 4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4시간이요? 그러면 되게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해야죠. 네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영광 기자라고 하면은 어떤 기자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기억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시나요 혹시? 사람들이 궁금한 거에 질문 잘 물어보는 기자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를 잘 물어보는 기자. 오늘 저희 바쁜 시간 쪼개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외부 인터뷰를 마친 세 사람입니다. 기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새로 다지며 앞으로의 각오를 새겨봅니다. 하지만 마냥 설레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마주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인터뷰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 요즘 만약에 인터뷰를 하는데 긴장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조금 긴장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근데 가만히 있어봤자 바뀔 일은 없으니까.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는 현준 씨. 오늘은 현준 씨의 첫 단독 외부 인터뷰 날입니다. 현준 씨가 만나려는 사람은 현준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현준 씨가 국회의원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 현준 씨에겐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육이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 시장, 대체육 시장이. 장애 일자리가 개업이나 그런 데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으로 3명이 아닌 혼자, 복지관 안이 아닌 바깥에서 하는 인터뷰. 생각보다 많이 떨리지만 천천히 한 발씩 내디뎌 봅니다.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차 안. 현준 씨는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만나고 있을까? 누구?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까? 오. 네, 어디서요? 한국에서 외국에서? 예,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외국에 만나서 뭐 하고 싶어요? 한국어 그런 거 알려주고 싶어요. 여기요? 예, 여기서 해드려요? 예. 어느새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떨리지만 차분하게 걸어가 봅니다. 준비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세상에 이야기를 전할 준비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차게 나서는 현준 씨입니다.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는 현준 씨. 안녕하세요.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것들을 차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준 씨입니다.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시립 내장마을 복지관에서 오뚜기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의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소개를 간략히 해주신다면서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그 의정부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철 의원입니다. 떨리지만 그 마음을 잘 참아내고 지역 현안 등 준비했던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예, 지역구로 국한된다면 의정부 시의 수건 사업 중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요. 예, 신호선 우선 연구원, 4호선 연장, KSRT 의정부 연장, 경기 북부 발효고속터미널과 그리고 도심공항터미널, 도시부터 테러공원 조성을 위해 공약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드리기 전 수건 사업 중 제 1호가 뭐예요? 저보다 더 많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니라 현준 씨와 동료들이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질문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일자리도 워낙 한 곳이 아니라 그 장애인들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도 존중을 해드려야지 꼭 한 군데에서만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이동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맞춤형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부터 장애인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까지 준비한 질문을 모두 의원과 나눈 현준 씨. 인터뷰를 마친 지금 그는 어떤 기분일까요? 뿌듯했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 많아서 알게 되었고 지역에 대한 지역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장애인 복지법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게 되었고 지역구의 수건 사업도 다 눈에 다 여기서 들었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영광이었고요. 나도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현준 씨의 세상은 그렇게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캐스터님하고 한번 정말 인터뷰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준비에 한창인 정우 씨. 정우 씨가 오늘 만날 사람은 정우 씨의 곁을 오래 지켜온 사람입니다. 바로 옆이 아닌 야구 중계를 통해서 말이죠. 이분 중계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뭔가 계속 빠져.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그리고 마성의 그런. 정우 씨는 오랜 시간 야구를 좋아한 야구 골수 팬입니다. 야구장 가는 것이 취미인 그에게 야구의 재미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한명재 캐스터입니다. 줌으로 진행된 인터뷰. 본격적인 두 사람의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 내성마을복지관 오뚜기 기자단을 하고 있는 강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은. 야구 중계하고 있다 스포츠 종목들을 중계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 한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철인 3종 경기, 농구, 메이저리그 중계를 거쳐온 한명재 캐스터는 2005년 프로야구 중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해설자석 뒤편에서 그는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오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딱 구장에 오셔가지고 중계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경기 한 3-4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감독, 코치 또 선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이게 시즌이 다 끝나면 그 해에 이제 그 각 선수들에 대한 그 기록들 또 정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고. 한명재 캐스터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묻는 정우 씨. 한 캐스터는 친구 같은 야구 캐스터로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떤 캐스터로 가장 기억에 남으셨으면 하시는지. 글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를 같이 앉아서 보면 재미있을 친구? 야구장을 보러 갔는데 야구 조금 알고 이 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친구와 같이 가서 야구를 보면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좀 소스를 줄 수 있는 혹은 또 그런 정도의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캐스터가 되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친 두 사람. 한명재 캐스터는 정우 씨에게 좋은 기자가 될 것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라든가 또 최근에 또 메이저리그 기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걸 좀 비교해서 해보시면 아마 좋은 저는 기자가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야구장에서 만나요. 네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 예. 동경해온 인물과의 만남을 마친 정우 씨. 이번 인터뷰는 정우 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드리면 좀 더 캐스터님이 내가 한 질문에 어떻게 잘 답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해보고 싶어요. 다 좀 더 내가 성숙한 마인드를 더 가지고 기자단 활동을 할 때 이제 좀 더 공을 들이면서 외부 인터뷰를 마친 기자단. 인터뷰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단에게 하나 더해진 게 있습니다. 이젠 복지관뿐 아니라 바깥의 이야기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에 뭐 해보고 싶어요? 따로 3인의 인터뷰 이메일 한번 보내봐야 될 것 같아요. 북유럽 교육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현준 씨는 핀란드 출신 방송인 따로 살미넨 씨를 직접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로 3인. 안녕하세요. 모이. 오, 핀란드 잘 하시네요. 하우스가 도도스토아?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우스가 도도스토아? 형진 씨는 부산에 거주하며 장애인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튜버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갈까요? 지금 쓰는 것보다 많이 쓰지 않을까 하고 한 건 내지는 2건인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 뭐 장애인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돈을 많이 그냥 공짜로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는 그 장애인을 좀 활동성 있는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쓰러져도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기자단은 언제나 나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할 우리는 오뚜기 기자단입니다.